열흘의 숙고 끝. 마광숙은 과연 그 원피스를 입고 나타날까요? 그의 손을 잡는다면 독수리 술도가의 운명은 마광숙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제 한 회장이 레스토랑 문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29화 예고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드라마 센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열흘 동안의 긴 숙고 끝에 사실 숙고는 광숙 혼자 했습니다. 한 회장은 하루하루가 여삼추였지요. 신분 차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망설였던 마광숙 대표. 한 회장이 정성껏 보내준 아름다운 원피스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죽은 장수 씨를 떠올립니다. 내가 정말 회장 사모님이 될 수 있을까? 독수리 술도가는 어떻게 해야 하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광숙의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열흘이 끝나고 드디어 디데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열흘 후 한동석 회장은 모든 일정을 미루고 교회의 디럭스 레스토랑의 디럭스룸에서 멋진 슈트를 차려입고 꽃다발을 준비한 채 광숙을 기다립니다. 문만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석. 마치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년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문 앞에 선 광숙의 얼굴에 떠오른 복잡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예일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광숙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밉니다. 동석이 보내준 원피스를 입고 부끄러운 듯 수줍은 눈빛으로 기다리던 동석의 손이 떨립니다. 그 순간 동석은 세상이 환해진 듯 웃으며 광숙을 맞이합니다. 와주셨군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광숙의 손을 이끌어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담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석. 잔잔한 멜로디를 잠시 멈추고 그는 조용히 고백합니다. 광숙 씨, 회장 직함보다 당신과 함께 삼시세끼 먹고 싶어요.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낼 때도 제 옆에 있어줄 분이 마 대표라면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어요. 마광숙 눈물 맺힌 눈으로 저도 회장님 마음이 자꾸 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한동석, 마광숙의 손을 잡는다. 창밖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에 공감하며 가슴 졸이며 보냈던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한 회장의 눈빛은 이전과 다르게 빛납니다. 그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마침내 고백합니다. 그리고 광숙은 그 고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광숙 씨가 처음 제게 드레스 손상 입은 거 물어내라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저는 마 대표의 솔직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당찬 매력에 미묘한 호기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마 대표가 주신 장광주를 마시고 잠이 잘 온다는 걸 깨닫고 이걸 우리 호텔에서 내놓으면 좋겠다고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지나고 보니 다 하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독고 사장의 이간질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꽃뱀으로 오해했던 것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회장님도 참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겠어요. 독고탁이 워낙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제가 처음 마 대표에게 끌린 것은 술에 취해서 넘어지려는 마 대표를 제가 잡아들였을 때 저를 사망하신 남편으로 착각하고 끌어안는 바람에 사정을 알게 되었고 당황했지만 마 대표의 순수하고 애틋한 면모를 엿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 대표에 대한 오해가 풀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 부끄러워요. 저는 하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요. 호호호. 저는 좀 냉정한 사람인데 장광주를 납품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마 대표가 시동생들을 버리지 않고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술이라고는 모르던 공무원 출신이 술도가를 운영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시동생들의 누님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존경심이 점차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강수가 제 딸 한봄을 스토커로부터 구해주었을 때 마 대표의 시동생이라는 사실도 우연이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요. 그리고 광숙 씨가 우리 호텔에서 남자들과 선을 보는 것을 우연히 보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말하고 한 회장은 다시 광숙을 그윽히 바라본다. 저는 죽은 제 아내를 참 사랑했습니다. 누구도 제 자리를 넘보지 못했어요. 많은 교양 있다는 사람들의 구애를 받았지만 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사업과 취미 생활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마 대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상하게 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모습에 이상하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연히 병원에서 같이 입원했을 때 만화책을 읽고 화투를 즐기며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은 정말 오랜만에 보약을 먹은 듯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떨어지는 벚꽃잎 아래서 음악을 같이 들었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마 대표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독고탁의 음모로 술도가가 휘청거릴 때 이건 내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게 혹시 절 좋아하시느냐고 물어준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은 아내에게 찾아가 허락을 받고 왔지요. 내 가슴에 쑥 들어온 이 여자, 당신도 하늘에서 허락해주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지고 혹시나 거절하면 어쩌나 마음 졸이고 졸였습니다. 자, 이제 광수군 회장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결국 자신의 세계에 갇혀버릴까요? 여기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광숙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한 회장의 손에 얼굴을 묻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마음 너무 제겐 과하고 기뻐서요. 하지만 잠시 멈추며 굳은 표정.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대출 만기가 코앞인데 시동생들이 방을 다 빼서 모은 돈으로도 부족해요. 그 일은 내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독고타기 한 짓 제가 다 해결할 겁니다. 광숙 씨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저는 회장님의 본 모습은 알지 못한 채 지체 높은 회장님이라고 까칠하고 자존심 높은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도어맨인 줄 알았어요. 하하하 한동석 웃는다.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때마다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제가 차 사고가 났을 때 병원 특실로 입원하게 해주셨고 마침 옆 병실에 입원하셔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저도 참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감히 회장님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무뚝뚝하시고 진중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꼈지만요. 특히 독고타기 가짜 영상으로 우리 술도가를 무너뜨리려 한 사건을 회장님이 주범을 알려주셔서 제가 독고탁에게 뛰어가서 술을 퍼부었잖아요. 그때 회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손낫 라고 하셨을 때 천군만마를 만난 것 같았고 동시에 제 마음이 쿵하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1인 시위를 할 때 찾아오셔서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하셨을 때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혹시 절 좋아하시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저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좋아한다고 하실 때 전 너무 부끄러워서 땅으로 숨고 싶었어요. 제 심장은 그때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콩닥콩닥 뛰고 있고요. 제게 열흘 동안 숙고의 시간을 주신 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엔 수백 갈래의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회장 부인이 될 자격이 있을까? 독수리 술도가를 두고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매일 새벽녘에 깨어났습니다. 죽은 남편 장수 씨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화내지 않겠지? 한 회장님이 날 좋아하신대. 하지만 그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저는 내내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저에 대해 단 한 번도 수준 낮다고 불편해하는 티를 낸 적이 없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싸구려 국밥집에서도 추운 겨울 낡은 재킷을 입었을 때도 회장님은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셨어요. 회장님이라고 높은 채도 하지 않으셨고 누구 앞에서도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의 마음은 이미 회장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죽은 장수 씨에게 미안하고 시동생들에게도 속물이라고 비치지 않을까? 신분 차이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회장 사모님이라는 자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을 막고 있었어요. 독수리 술도가의 일을 살피면서 내가 여길 버리고 떠나는 셈이 되는 건 아닐까? 회장님 곁으로 간다는 것이 여기를 버리는 건 아닐까? 하면서 이 모든 고민으로 인해 또 대출 만기 문제와 함께 지독하게 열흘 동안 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늘 제 마음속에 회장님의 따뜻한 그 말씀,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제 속에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원피스를 손에 어루만지며 그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회장님께 내 남은 인생을 드려야겠다. 아마도 회장님은 우리 술도가도 잘 보살펴 주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회장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하지만 저 너무 좋게만 생각지 마세요. 호호호. 이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5월의 화창한 하늘 아래 광숙과 동석은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애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동석은 가끔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사요. 광숙은 깜짝 놀랍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광숙은 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하지만 동석은 무심히 말하죠. 오늘 외식해요. 그리고 선택지는 늘 고급 호텔 레스토랑. 광숙은 아직도 그런 자리가 불편합니다. 결국 둘은 타협합니다. 가끔은 국밥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함께 하기로. 서로 너무 다른 사고방식. 처음엔 놀라지만 조금씩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우린 이렇게 달라도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네요. 광숙의 말에 동석은 조용히 미소 짓고 광숙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염려 마세요, 광숙 씨. 제가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광숙의 얼굴에 행복의 웃음이 가득 번지네요. 근데 잠깐만 여러분. 아직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광숙이 마냥 행복할 수만 있을까요? 회장님,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는 게 제 운명이에요. 하지만 회장님 곁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29화 본방 사수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